법정 토론회가 월요일 날 열렸는데 어제도 토론회가 열렸어요. 누구냐? 바로 군소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후보가 좀 있었나 봐요. 바로 허경영 후보인데 허경영 후보가 토론 시작하자마자 분통을 터뜨렸다는데 그 이유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2달 전에 이미 5.7%, 5.6%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에 삼자구도 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저를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군소부 토론에 저를 내보냅니까?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발언 순서는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공약 발표보다는 나를 배제했다라는 이 토론회에서 배제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인 주장이 지지율 29%까지 나왔던 유튜브 채널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5%가 넘어서 주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배제를 한다거나 선관위가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 저렇게 잔뜩 불만을 표출한 다음에요. 최근 이 양강 후보들이 어떤 소품 경쟁하는 걸 봤을까요? 뭔가를 토론회 때 꺼냈대요. 그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저런 물건, 소품까지 등장해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앞서 언론들이 자신을 홀대한다 이런 불만도 표출했죠. 그런데 허경영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신 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우리 허청재 님이 이번에 대통령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우리 오 선생님이 저 사모님하고 2억을 받아야 되는 게 좀 급한 거야. 아까 오니까 우리 이 친구가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머리가 촌놈이거든요. 감독님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한 10명 모이잖아? 그러면 내 얘기가 꼭 나오죠. 그거 믿음이 안 간다. 그냥 허경이에 찍어서 돈이나 받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찍어서 국민들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 없어. 이게 두 번째 매월 배우심인데 70세가 넘은 사람은 이거 우리 집에 수백 장 있어 이거. 돌리느라고. 여기 있습니다, 신인. 와, 용녀로 유명한 그 대사로 유명한 오지명 씨 오랜만에 근황을 보게 됐네요. 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하. 오지명 씨 거의 그 코믹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순풍산부니까 생각 많이 나는데요. 배우 오지명 씨가 조금 전에 이제 허경영 씨하고 하늘궁에서 얘기를 나누는 걸 허경영 씨의 그 유튜브, 허경영 후보의 유튜브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지명 씨는 지금 허경영 후보가 당선에 대해 이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1억 원씩 지급한다. 이게 너무 허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오지명 씨 입장에 내가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경영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또 든든하겠습니다. 유명인이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좀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입주 시기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고 또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저에 들어가는 것이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퇴원이라는 건 병원에서 퇴원해야 퇴원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월 초로 예상만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대선 끝나고 입주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사저로 입주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주를 위해서 뭐 준비가 한창이라면서 어떤 준비가 있길래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걸까요, 배 소장님?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처죠. 경호시설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공고를 냈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4, 5월 달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라도 사저에서 입주할 때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하의 날씨에도 저 집 앞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데 진짜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백성 변호사님 네. 정치적 메시지 내놓을까요, 진짜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해도 대선 전에 어떤 특정한 정치 메시지를 내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퇴원이 뭐 지금 대선 전일지 후일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저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 대선 전이건 후건 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건 아직까지도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입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네.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또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좀 모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냥 사족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 사저란 표현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저가 있어야 상대 개념 사저인데 이젠 관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될 곳입니다. 대구의 이 집이 앞으로 또 많은 또 관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